안녕하세요. 상일여고 수업하고 있는 정다니엘입니다. 이제 분석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찍고 싶었는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빨리 찍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항들이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고 중간고사 때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하고 또 학생들의 점수는 어떻게 받았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수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볼 부분은 먼저 학생들 성적에 대해서 가볍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수강했던 친구들이 수업에서 좋았던 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는 기말고사 문항들도 같이 보겠지만 중간고사 때랑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하고 앞으로 대비할 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7월에 처음으로 상일여고 수업을 시작했고 그때 이제 8명의 친구들하고 여름방학 특강부터 해서 상일여고 2학기 시험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9월에 이제 처음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90%가 넘는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경험을 했고 또 주위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줬는지 또 여러 친구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2월 얼마 전이죠. 저번 주에 상일여고 또 기말고사를 치렀죠. 이번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90%가 넘는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시켜냈고요.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이제 중간고사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 향상을 했던 거랑 별개로 좀 아쉬웠던 거는 수강생 친구들 중에 1등급을 받은 친구가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최소 3명 정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중간고사 분석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상일여고 서술형은 너무 임의성이 짙기 때문에 듣기당 객관식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1등급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서술형은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반대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준비해야지만이 그 이상의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학습을 진행했고 그 덕분에 저희 수강생의 30% 정도의 학생들이 실제로 듣기랑 객관식 만점에 이번에 받아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연락해줬던 내용들하고 또 수강평을 짧게나마 수합한 것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시험 분석 내용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측 상단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객관식은 아쉽게 하나에 틀렸는데 서술형에서 한 2점 정도, 1, 2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맞출 것으로 예상이 돼서 23.4점, 24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상일여고 시험은 25점 만점이죠. 23점 이상이면 이번에 1등급 안정권일 것 같아서 이 친구도 1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은 다 맞았고 서술형에서 좀 깎일 거 다 깎이면 2점 정도 깎일 것 같은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 친구도 아마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서술형이 뭐 얼마나 깎일진 모르겠지만 다 깎이면 한 21점 정도 될 것 같다. 뭐 맞을 거 맞고 하면 이 친구도 충분히 1등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수일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은 다 맞추고 서술형도 절반 이상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점수로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보내줬는데 분량상의 이유로 이 정도 친구들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수강평을 좀 많이 수합을 해서 분석 영상에서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리곤 했는데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어서 이번에 좀 간단하게 4개 정도만 골라서 왔고요. 첫 번째로 이제
수업에서 좋았던 부분으로 꼽아준 부분은 자료를 PDF로도 보내주는 거랑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요즘은 또 대부분 학생들이 패드로도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제작하는 자료들을 PDF로도 최대한 공유를 해주고 꼼꼼하게 알려주는 건 저희가 클리닉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친구는 다 좋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친구 같은 경우가 좀 꼼꼼히 써줬는데 교재랑 숙제가 모두 객관식이랑 서술형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해줬고 그 지문의 요지를 한국어로 정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적어줬습니다. 이제 너무 속속들이 말씀드리기에는 수업에서 약간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분이 공유되는 게 좀 두려워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상일여고에서의 두 번째 고사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은 분명히 상일여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좀 새롭게 도입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부분을 이 친구가 또 하나 언급을 해줬고 그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또 전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수강해 주시면 아실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은 또 수강하게 되셨을 때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엔 진도가 빨랐던 점이 좋았다 하는데 저희 수업이 진도가 참 빠릅니다. 이번에도 시험 보기 한 3주 전쯤 시험 범위에 대한 진도를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전 감각을 위해서 원래도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봤지만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많이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본 덕분에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번 문항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저번 분석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기말고사 한 문항 한 문항 골라보면서 이 문항은 여기서 적중됐고 저 문항은 여기서 적중됐고 사실 6주 동안 또 6주가 넘죠. 거의 8주 9주 동안 시험 대비를 했는데 그동안 나간 문제가 거의 1500제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1500제 중에 어떻게 찾으면 다 적중한 걸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말고 어떤 식으로 중간고사 때랑 조금 난이도가 바뀌었고 또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었을지만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때랑 기말고사 때랑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 수강생 친구들은 제가 문자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보다 시험 문제가 많이 쉬웠다 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수강생 친구들한테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때가 똑같이 객관식 7개랑 서답형 1개,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7개랑 서답형 7개가 나왔고요.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난이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선지가, 선택지가 우리말로 이루어진 문항수가 몇 개인지를 따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용일치 문제가 그나마 제일 쉽기 때문에 내용일치 문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유형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난이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우리말 선지가 3개 나오고 내용일치 외에 종합유형 문제가 6개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선지로 이루어진 문제가 4개 정도 나오고 또 종합유형, 내용일치를 제외한 종합유형이 한 3개 정도 나와서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된 느낌도 있지만 아예 새로운 2학년에선 가끔 나오지만 1학년에선 거의 나오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분명히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체감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다.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찬가지로 1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객관식에서 제가 난이도를 판별하는 기준은 심화문항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들 어휘문제, 빈칸문제, 흐름문제, 순서 삽입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문항이 몇 개가 나왔는지 또 1등급 선별문항이 몇 개가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상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항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법 문제를 1등급 선별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법 문항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2,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를 잘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어법을 틀리더라도 다른 문제를 좀 많이 숙지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마치 수능 영어나 모의고사 영어랑 마찬가지로요. 이게 그럼 또 반대로 2등급인 친구들이 1등급을 받고 싶으면 무조건 어법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해서 어법 문항을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 한두 문제를 1등급 선별 문항이라고 고른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기본 문제, 내용일치랑 제목이랑 요약 같은 문제가 4개 나왔고 심화 문항이 7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 선별 문항, 어법 문제는 한 문제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난번보다 시험이 난이도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기도 한데 기본 문항을 3개 나왔고 심화 문항은 똑같이 7개 나왔지만 이 1등급 선별 문항, 어법 문항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탄탄한 2등급 친구들한테는 되게 큰 걸림돌이 됐을 수도 있다 정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난이도가 소폭 상승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작 문제랑 빈칸 완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2학년 가서는 좀 다양한 문제가 나오지만 1학년에서는 보통 이 정도로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서 둘 다 난이도가 비슷하지만 영작 문제의 개수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판단하고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같이 세 문제 세 문제씩 나와서 서술형에서는 크게 난이도 차이로 볼 것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타 비재원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크게 난이도가 달라진 것으로 느껴질 만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재원생 친구들이 시험이 좀 쉽게 느껴졌다면 그건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토대로 공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난이도를 매겨봤을 때는 듣기 난이도는 조금 낮아졌지만 객관식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고 서술형 난이도는 중간 기말고사 같기 때문에 종합 난이도는 거의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판단을 했고요. 등급 컷은 예상하기로는 1등급 좀 안정적으로 1등급인 것 같다 하는 점수는 23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또 21점에서 22점 정도면 사실 상위 10%고 1등급 받을 수도 있겠다 정도의 컷으로 말씀드리고요. 17점에서 18점 정도 되면은 상위 24%로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 드릴 부분은 예년보다 어법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지문 변형도 평소처럼 똑같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강생 친구들은 지문 식별하는 걸 많이 연습을 했죠. 그래서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일여고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임의성이 짙고 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험을 좀 기점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상일여고 시험에도 분명히 대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아주 다른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상일여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대상으로 금요일, 토요일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금요일 6시에서 9시랑 토요일 2시에서 5시에 수업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시간표는 학기 중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여서 개학하고 나서의 수강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또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여고 시험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독특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학교의 수업을 준비하시는 다른 강사분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학교 시험 준비하듯이 상일여고 시험을 준비시켜 주니까 썩 대비가 안 되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험 전략을 제시해주고 상일여고 서술형을 진짜 대비시켜주고 또 시중 자료보다 자체 제작 비중이 압도적인 수업 또 마지막으로 학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성적이 오르는 수업 필요하시다면 수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단순 지문 암기나 시중 문제 풀이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옮겨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잘 마무리하셨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내신 준비도 하시고 달려가셔야 되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 개강이죠. 다음 주 개강 때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